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TV 안중호입니다. 하우스 낚시용 내림 중층찌개 3종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몸통 조립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료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재료를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려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속고질이 찌르되어 있어요. 내림 낚시도 속고질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공작 육조컵 소부력 3종. 그래서 찌나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구입이 다 되세요. 요 제목을 그대로 조회를 하시면은. 그래서 개당 4,000원씩이고요. 공작 깃대를 갖다가 깃털이죠. 깃털을 그게 깃털이 좀 얇잖아요. 그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6조각을 내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붙여서 지금 몸통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1, 2, 3으로 해가지고 대중소 사이즈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당 4,000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무크톱으로 했거든요. 속고질이라서 튜브톱으로 안 하고, 왜냐면 어, 톱에 톱에도 부력을 갖지 않고 그냥 바로 속고질에서 바로 속공으로 침투할 수 있게끔 붕어가 입질이 오면은, 그렇게 해서 PC 무크톱을 했습니다. 그래서 PC 무크톱이 조금 테이프 가공 처리해서 점점 가늘어지는 걸 말하죠. 테이프 가공 처리. 그래서 솔리드 무크톱에 비해서 좀 더 가볍고요. 투광성이 좋고 찌톱이 선명합니다. 굉장히 가느다란데도. 그래서 이건 개당 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전체 만드는데 6,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주요 공구 재료 소개를 해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3개의 찌톱인데 하나를 먼저 샘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대자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안에 튜브 내경이, 요 튜브 내경이 1.2mm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일 굵은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굵은 부분이 1mm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끼면은 굉장히 헐렁합니다. 약간 미묘하지만 굉장히 헐렁해요. 그래서 이렇게 헐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길이를 한번 가늠해서 조절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한번 뽑아봤는데, 이렇게 전체 지금 한번 보시면은 대가 지금 전체 길이를 한 19.5cm 정도 돼요. 도색한 부분까지가. 그래서 19cm로 그냥 했고요. 조금 더 삽입해서 튼튼하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은 18.5cm. 그 다음에 소는 18cm. 5mm씩을 줄였어요. 그리고 몸통을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그러면은 찌톱 길이와, 나와 있는 찌톱 길이와 몸통과 찌다리를 합친 길이가 한 10대 9 비율 정도가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중심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통은 정해져 있잖아요. 몸통은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는 땅에는 지금 9.5cm, 8cm, 6.5cm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실제로 재보니까 한 대략 9cm, 8cm, 7cm, 한 1cm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찌다리를 90% 정도로 잡을 때 8.3cm 나온 부분 찌다리, 카본 찌다리는 다 삽입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9cm, 9.5cm 이렇게 해서 하면은 대략 요 비율이 파란 글씨로 돼 있잖아요. 91.1%, 91.9%, 91.7% 정도가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서 전체 길이는 35cm 전후로 하는 걸, 내외로 하는 걸로 해서 36.3cm, 35.5cm, 34.5cm. 그래서 한 1cm 정도씩 차이가 나요, 길이가. 그래서 이 길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자리를 제일 먼저 작업을 하시는데, 요 칼로 여기 먼저 보면 튜브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칼로 그냥 어디다 대고 자르면 여기 턱에 쏙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자르시면 또 여기가 갈라져요. 터지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살짝 잡으시는데 좀 위험합니다. 칼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칼로 살살 이렇게 돌려주시세요. 살짝 힘을 주고 딱 맞게 끝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매번 돌리면 이렇게 똑 부러집니다. 간단하죠? 똑 부러지거든요. 간단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삽입하는데, 요거를 삽입할 때 19cm로 하기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요 자에서 대 보시면은, 이렇게 대 보면은 요 끝에 까만 띠의 끝부분, 윗부분을 끝이죠. 그러니까 주황색, 지금 요 노란 띠가 있는데, 노란 띠 끝에서 걸리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띠 끝에 걸리게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간단합니다. 만들기 너무 간단해요. 이거 다 끼워서 조립해가지고 요렇게 걸리면 되거든요. 노란색 끝에 이렇게 걸리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 끝에를 길이를 전체 길이를 17.3cm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7.3cm를 정확하게 이렇게 대시고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17.3cm 표시를 하기보다도 여기를 잡고요. 네, 이렇게 잡고 자르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나무 같은 데다 대고 자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무에다 대고 요거를 칼로 바짝 대고 이렇게 돌리면서, 예, 카본이라서요. 요거는 카본 지다리라서 이렇게 잡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똑 부러뜨리면 이것도 부러져요. 예, 부러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삽입을 하는데, 삽입을 하기 전에 이제 휴지를, 순간 접착제를 붙이기 위해서 휴지를 반드시 바닥에 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바닥에 막 순간 접착제가 흘러가지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순간 접착제를 먼저 붙이는데, 그냥 붙이지 마시고 헐렁하잖아요. 그래서 솜마리를 살짝 해줍니다. 끝에 쪽에. 솜도 요거 지금 샀는데 10개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기다란 거.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솜은 아주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솜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하는데 살짝 끝부분을 잡고 살짝 뜯어줍니다. 이렇게 조금 굵게 하는 거죠. 끝에를. 그래서 여기 끝에를 돌돌 말아주세요. 마르신 상태에서 여기다 끼워 봅니다. 끼워 보면은 지금도 헐렁하죠. 조금 헐렁하니까 조금 더 감아야 돼요. 빡빡하게 껴지게 돼야 됩니다. 예, 여기다가 또 끝에다가, 예, 말아서 다시, 예, 좀 빡빡해졌거든요. 예, 오, 끼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껴야 또 중심도 잘 맞아요.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끝에 쪽에 노란 띠만 딱 걸리게. 노란 띠 하나는 없어지겠죠. 여기 검은색으로 또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일목이었는데 10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해서 전체 길이가 36.3cm가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36점 지금 5가 됐는데 여기를 조금 덜 잘라서 그럴 거예요. 아까 자꾸 이렇게 옮기다가. 그래서 이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여기 조금 더 빼주시고요.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 한 방울을 하는데, 이거를 꽉 꼈기 때문에, 지금 꽉 맞게 꼈기 때문에 지금 중심이 아주 잘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중심이 이쪽 눈을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보시면 중심이 딱 맞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쪽에 순간 접착제 한 방울을, 예, 똑 떨어뜨려 주시고, 스며들게 해서 완전 굳게 합니다. 그래서 돌려주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살짝 휴지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벌써 이제 단단히 굳은 거거든요. 너무 만들기 쉽죠? 예, 이렇게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부분이, 여기가 이제 많이 물이 스며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거칩니다. 면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 올 때, 여기가 좀 부드럽지가 않고 좀 많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손마리를 해주면, 조립은 그냥 다 끝이에요, 벌써. 그래서 여기를 살짝 솜을 뜯어냅니다. 솜이 지금 이쪽 끝에 쪽이 돼서 그런데 요거보다는 요 솜이 좋을 것 같아요. 끝에 쪽이 돼서 잘 뜯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주 얇게 뜯어낸다 생각하고 솜을 이렇게 살짝 뜯어내신 다음에 요 끝에 쪽에, 요쪽 밑에도 상관없고 밑에부터 먼저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아주 부드럽게 솜을 감아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살살 빡빡 말아주세요. 얇게 해서 붙이면은 아주 부드럽게 붙습니다. 제가 찌 만들기 계속 여러 가지 올리고 있는데, 뭐 만드는 방식은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저걸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손마리를 이렇게 꽉꽉 해주세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조금만 더 감을까요? 굉장히 얇게 한번 싹 전체 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끝에도 순간 접착제로 쫙 스며들게끔, 솜에 충분히 스며들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살살 조금, 너무 바로 닦아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돌려서 솜 안에까지 다 스며들게 하시고, 싹 휴지로, 휴지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좀 신속하게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솜도 다듬어지면서 또 싹 굳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단해졌어요. 여기 아주 이제 방수가 여기 막혔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윗부분도 아주 미세하게 뜯어서 그때 쪽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과감하게 뜯어내시고요. 솜 아주 조금씩밖에 안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많습니다. 여기를 끝에를 닫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끝에 쪽을 조금 빼죽해야 되잖아요. 유동찌 고무에 끼워야 되니까 끝에를 줄로 끝에만 살짝 빼죽하게 되게끔 갈아줍니다. 끝에만. 요 굵기 가지고도 충분히 중층용 유동찌 홀더는 좀 작거든요. 올림 낚시보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다 유동촉을 꼭 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빼죽하게 되게끔 이 끝에 쪽을 다듬어 주세요. 금방 됩니다. 이렇게 조금 끼우기 수월하게끔 조금만 빼죽하게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서 갈아줍니다. 그럼 벌써 이쪽은 끝이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지금 손말이 한 거를 다듬어 주는데, 사포를 제가 전에 다른 일에도 쓰느라고 많이 잘라놨는데 400번 한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뭐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220번, 800번 근데 400번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포는 천으로 된 것보다 종이 사포가 좋아요. 종이 사포가 좀 더 저렴하거든요. 종이는 이렇게 화토창 크기 정도로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장이면 되거든요. 하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으셔도 되고, 여기 손말이 한 부분을 부드럽게 되게끔 여기를 살살 이렇게 갈아줍니다.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를 400번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살살 갈아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되게. 근데 이런 몸통이나 여기 찌다리 쪽은 사포가 많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약해가지고 생각보다. 여기 손말이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왜냐면 순간적으로 돌처럼 굳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살. 네, 여기는 아주 부드럽게 갈았습니다. 살짝 이렇게 살살 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쪽도 위쪽도 살살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윗부분, 아랫부분 사포질이 모두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몸통 조립은 완료거든요. 이 상태에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을 해서 몸통을 디자인을 할 건데, 그러기 앞서서 먼저 여기다 초벌칠을 기본적으로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찌나라 홈페이지에 이것도 막 팔고 있는데, 요 샌딩 실라가 있어요. 샌딩이라 그래서 도료인데 라카형 도료입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 백색이 있고 투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라카형이기 때문에 라카형 시석제가 필요해요. 이것도 지금 찌나라에서 다 팔고 있는 건데, 요거를 조금 따라서 여기 필요합니다. 붓도 빨아야 되고, 그리고 요 붓은 그냥 일반 붓으로 하는데, 여기 요거를 묻히면서 백색으로 초벌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몸통에다가 살살 칠해줍니다. 펴서요. 붓으로 잘 이렇게 펴 바르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한 3번 정도 하시는데, 요게 1시간 정도 걸려요. 건조하는데. 그래서 한 번 바르고 건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포로 싹 몸통을 부드럽게 갈아냅니다. 그리고서 또 다시 또 칠하고요. 그렇게 해서 3번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서 발라주세요. 예, 그래서 샌딩, 백색 샌딩 바른 게 모두 건조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번 사포로 이렇게 이게 한번 싹 문질러 주시면 돼요. 지금 아까 미처 한 가지는 말씀 못 드렸는데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요런 스크래치, 이런 구멍 난 거나 이렇게 스크래치, 미세한 스크래치들을 메워주는 효과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 방수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도색을 잘 먹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세 가지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포질을 하신 다음에, 매끄러워져요. 이렇게 400번 사포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번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좀 이게 손재주 있고 뭐 이렇다기보다도 이거는 좀 인내심을 갖고 꼼꼼하신 분들이 잘 만들거든요. 천천히 꼼꼼하게 사포질도 아주 곱게 부드럽게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잘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재주 있고 이렇다기보다도 꼼꼼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재료를 처음에는 뭐 살까, 어떻게 해서 찌를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가 만드는 이 과정을 한두 번 정도만 해보시면은 그다음부터 감이 옵니다. 딱 와서 이렇게 해서 이 재료를 내가 몇 그램, 부력을 몇 그램 정도로 쓸 거며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하고 싶으며 이런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 몸통도 재료가 되게 많잖아요. 뭐 나노 소재도 있고 뭐 발사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공작 기대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도 이제 샌딩칠을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3번을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자 소자도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까지. 예, 이렇게 해서 샌딩칠을 3번을 다 해서 3개를 또 완성을 했어요. 길이는 조금씩 짧습니다. 1cm 정도씩 차이 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 끼우실 때 좀 조심해서 끼우셔야 되는데, 잘못해서 지금 여기가 도색이 약간씩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칠에 내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샌딩 칠은 한 3번 정도 해야지 이제 좀 견고하게 되거든요. 뭐 딱 3번이라는 저기는 없어요. 근데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고요. 건조를 충분하게 시키셔야 이렇게 되지. 중간에 제가 막 급해가지고 뭐 드라이기로 막 말린다고 이런다든지 막 기포가 생겨가지고 표면이 막 거칠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1시간 뒤에 사포질하고 그 다음에 또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도색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든지 이렇게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만드실 때는 막 그냥 뭐 손재주 있고 뭐 이런 거보다도 차분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잘 만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몸통 조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전체적인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